네, 테크바스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사를 넘어선 알고자 하는 마음, 합동연구회의 매력과 난관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파넬 디스커션과 약간 일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시간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요, 이 파넬 디스커션 모데레이터를 맡은 이꺼머러 씨입니다. 엑셀게이 VR을 전문으로 하면서 기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라인사 야후 재단하고도요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라인 측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단이 다그마라고 합니다. 핸들 네임은 포테토 포디입니다. 그쪽이 더 유명할 수도 있죠. 취미는 UIT라고 하는 라인 프론트엔드 조직의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디스커션에 초청받은 것은 여기 슬라이드에도 있습니다만 프론트엔드 밋업인 UIT 밋업 그리고 프론트엔드 조직이 주재한 UIT 인사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영역에 아웃풋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후 재단님과 함께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후 재단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하르너 겐고입니다. 평소에는 에디 프로덕션 디자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무를 하고 있는데요. 전사적인 디자인 시책으로서 프론트엔드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적인 웹 프론트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당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스터디에서도 스터디 사회에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파넬 디스커션을 하는 데 있어서 라인사하고 야후 재단에서 합동연구회를 모습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라인 야후 재단의 프론트엔드 정보 교환에 2020년 말부터 2021년 8월 여름까지 5번 프론트엔드 연구회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베이스로 했는데요. 그런데 서로 여러 분야의 정보 공유를 하고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를 중심으로 한 기술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기획했습니다. 어떤 테마로 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합쳐서 5번인데요.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2달에 한 번씩. 주제는 좀 넓게 했습니다. 콘텐츠만 하면 좀 더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초점을 맞춰서 2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방법은 일티 형식으로 처음 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만 이와 같은 파넬 디스커션 형식도 하고 그리고 견정해 주신 여러분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징적인 테마로서 제3차 때 디자인 시스템이 테마였습니다. 프론트엔드만의 영역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와 함께 지금 그 세상에서요. 프론트엔드는 디자인과 겹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과 함께 실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요. 합동연구회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합동연구회는 어떤 계기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라인사에서 주체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계기는 저희들은 크게 경영통합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발표되고 전사적으로 다 널리 알린 후에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사업화는
관심을 많은 사람이 많고요. 시너지를 생각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개발 측은 개발자끼리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어떤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나눌 수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뭔가 하는 데는 항상 서로 알고 서로의 관점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서로 모르면 선택지를 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로의 관점이라든지 최근에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저하고 저 산사가 생각을 해서 거기서부터 야후자팬 담당자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류 씨하고 원래 연결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함께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야후재팬 측에서 사회적인 그 연구회를 프론트엔드에서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할 수 있었으면 했어요. 처음에 야후 재팬 쪽으로 하자고 했을 때 야후 재팬 쪽에서는 어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뻤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어떤 식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될지 듣기만 하면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액션을 취할 건가 해서 얘기를 듣고 정말 그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한 거네요. 네. 프론트 라인이면은 어떤 라인이면은 UIT 미트업도 있죠. 야후 재팬 경우에는 그 반파야가 있습니다. 그 프론트엔드 교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로를 부르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서로 궁금한데 커뮤니케이션 취한 적이 없었어요. 그것이 양조직의 그 관련자가 있기 때문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합동 연구회가 시작했는데 실제로 개최해보니까 어땠어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조직이 다르고 회사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그 과제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해보고 나서 어떤 매력이라든지 정말 하기 잘했구나 했던 것을 두 분한테 듣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후사와 야후재팬하고 라인의 큰 차이는 라인사는 영어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다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라인 측에서 등단자가 아마 해외분도 계셨잖아요. 기술 문화, 그 나라의 기술 문화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셨는데 야후자판에 없는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반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흥미가 있었습니다. 거기 그 부분이 자극적이었죠. 아마 이런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좀 문화적인 차이를 알게 되고 거기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라인사 측에서 봐도요. 라인보다도 압도적으로 야후재팬이 디자인 조직과의 거리, 디자이너적인 그 시선이 관점이 상당히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서로 보이지 않았던 좀 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관점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서로의 회사를 비교함으로써 보이게 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어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 원래 너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야후재팬에서는 지금 얘기 듣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관점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디자인 측과 거리가 가깝다는 인식은 야후재팬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네, 원래 야후재팬은 엔지니어하고 디자인 영역이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후는 디자이너가 프론트엔드를 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디자인 지식이 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디자인 지식을 포함한 부분에서의 프론트엔드의 개발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러한 부분에 가면은
엔지니어 중에서 프론트엔드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엔지니어 디자이너가 그런 자동적으로 액션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엔지니어라는 말 얘기도요. 궁금해서 디자이너도 프론트엔드 영역에 포함시키는지 전혀 떼어놓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도 다르거든요. 직종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 데서 함께 연구하면서 그 알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특히 UIT라는 프론트엔드 조직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집결되어 있는, 지식이 집결되어 있는 의미에서 그거는 거꾸로 그 부분이 매력이라고 생각하였고요. 야후 재팬과 라인의 기술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모아진다라는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서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약점일 수도 있거든요. 새로 알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 새로운 발견이 있다라는 것도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동 연구회를 함으로써 그거를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 매력 중에 하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례만 나왔는데 이러한 사례는 다른 부분에서도 전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매력에 따라서 다른 부분에서 전개를 해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매력이라는 의미에서 말한다면 기술적으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회사에서는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자주 있거든요. 라인사의 경우는 그때 연구회를 하고 있었을 때 퍼포먼스 개선이 관심은 있는데 프로덕트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교류회를 통해서 야후 재팬사에서도 프로덕트 중에서 어떤 부분에 개선을 하는 사례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동기부여되면서 야후에서 저렇게 했었죠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었던 것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 그것도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토픽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내가 지금까지 매력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회사 조직이 다른다라는 상황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웠던 점이라든가 고생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얘기를 해도 돼요. 네, 역시 든단자,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찾는 게 어려웠어요. 테이마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강점이고 하면 되겠다라는 안은 많이 올려지는데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할 때 한쪽의 회사에서는 있는데 그쪽 반대 쪽은 없다라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개 그 테이마에 대해서 후보를 냈고 양사에 둘 다 등단자가 있는 케이스 있는 것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차이점을 보면서 공부를 해가야 하는데 한점만 등단자가 있으면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등단자를 찾는다라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만으로 이렇게 그 좁은 테이마명 한쪽에는 없으니까 좀 넓혀서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네, 연구회라는 것은 한사만에서 할 때는 등단자가 한정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합동으로 한다니까 양쪽을 좀 더 잘 조절해가면서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어려웠을 겁니다. 네, 야후 재판사는 어떻습니까? 네, 처음에 생각한 건요. 언어 문제가 몇 개 있었습니다. 야후사는 일본어를 전제로 해서 하는데 라인사는 영어 아니면 한국어 그런 걸 포함해서 진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후사로서는 야후 재팬사로서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영어로 하는 것을 그걸 발표하는 사람에게 그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할 때 코스도 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하는가라는 부분이
좀 고생이 있었습니다. 통역도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은 어려웠습니다. 연구회에서 코스트를 들일 수는 없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협의를 했죠. 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기회를 만든다라는 것은 모티베이션으로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사 쪽에서 볼 때 기회를 보다 넓히기 위해서는 언어에 대응해달라라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이 이번에 5차를 하는데 해소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제는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테마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생각하면 같은 테마를 다시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한 번 한 거를 다시 하는 거 새로운 걸 좀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거 플러스 등단자는 어떻게 되느냐 같은 사람을 부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한 부분에서 고생은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테마로 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좋았던 점, 고생한 점이 있은 다음에 넥스트 스텝. 앞으로 두 분께서 도전을 해보고 싶은 부분. 이 부분에서는 저도 이벤트라든가 연구회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함께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팅의 형태라든가 그 진행 방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상황도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소하고 싶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토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중 누구? 네,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교류회에서 다 하지 못한 부분이 뭔가 하면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요소가 개인차가 있었어요. 개인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좀 달랐습니다. 여기서도 하르마상하고 제가 하르노 씨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류회가 활성화됐느냐라는 부분을 보면 그 개인차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좀 더 만족스럽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해가고 싶습니다. 교류회도 그 개인화가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했고 다음으로 하겠다라고 할 때 그러면 같은 부분에서 원래 할 수 있는가, 같은 멤버로 할 수 있는가 그런 체계화를 해서 노하우를 넘겨가는, 계승해가는 그러한 방법은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얘기할 때 UADB 태그에서 그거를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이 원래가 존재하는 문제인데 억지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은 그런 문제 해소는 조금씩 해소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앞길은 멀지만요. 네, 아까 고생한 부분에도 관계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라인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버리면 교류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일방적인 발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발신해서 끝난다라는 거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좀 아깝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듣는 쪽은 그걸로 만족할 수도 있는데 보내는 쪽 아니면 얘기를 해주는 분들도 만족해 줄 수 있는 형태 다음으로 이어지는 모티베이션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과제고요. 그것을 좀 더 잘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벤트는 오프라인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 되고 근데 이 시기가 그게 끊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 이행하기도 어렵고 근데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었던 걸 생각하면 등단자끼리 시작하기 전에 한번 모여서 오늘
저희들도 대기실에서요. 아까 계속 온라인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저는 두 분 처음 뵈잖아요. 그러니까 셋이 만나보고 오프라인이니까 가능했습니다. 온라인 되어서 못하게 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지금 그 교류회 같은 거가 뭐 한장 하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끝나면 등단자한테 가서 얘기를 자세히 더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게 되었죠. 온라인에서 그 교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 끝나면 그냥 끊는 거죠. 네, 교류회 같은 것을 기획을 못했어요. 등단자가 뭔가 청간생이 와서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그 청간생끼리 참여하는 그 술잔이 있었습니다. 근데 등단자끼리면 저희처럼 나중에 또 연결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러한 교류에서 등단한 사람은 지목계 프론트엔드를 생각하면은 등단자끼리 교류는 계속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담보되는 것 같아요. 근데 등단자 외의 사람들, 등단자와 같은 은영에 가까운 사람하고의 교류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온라인화 되어서 좀 2, 3년 지나갔잖아요. 그 좀 확실한 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해본 것이 파넬 디스커션 형식으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대답하면 시청자한테 기회를 많이 줬죠. 그건 열심히 좀 해봤습니다. 그것도 했고요. 그리고 파넬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참석자를 늘리고 싶어서요. 사전에 혹시 어떤 사람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서 좋은 사람 있으면 갑자기 등단시켜서 얘기를 시켜주는 그러니까 억지로 그런 참석자를 등단시키게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뭐 텍스트 베이스로 문자 베이스로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소리를 내고 얘기를 하고 질문을 받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해주면 온라인이니까 할 수 있죠. 물론 그거를 얘기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만 그 부분도 하나의 그 전 스텝으로서 경험해 줬으면 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등단자 측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5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끝났습니다만 좀 더 그 가벼운 모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적으로. 그러니까 사내 그 연구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큰 자리에서 등단하는 것은 어려운데 여기에 나오기 위한 연습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로서 그거를 남기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하지 못했던 것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사내 연구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밖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반은 안쪽 사람, 반은 바깥 사람. 그러면 얘기를 좀 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런 기회 제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Z홀딩스 경영 통합을 하면서 Z홀딩 분들과 함께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졌죠. 그러니까 그룹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차이는 회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하는 어려움 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프랑크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너무 공식적이라고 할까요? 너무 딱딱하게 LT 회가처럼 좀 크게 하면은 참가자에게 그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그런 부분을 없애고 싶은 게 있었어요. 1년차, 2년차, 그러니까 입사한 지 1년차, 2년차 그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저희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의식하면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썼습니다. 네, 그대로 계속하면은 등단자 측에 써주는 사람도 계속했다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도 허크를 주제를 했는데 네이버 개발자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반쯤은 좋았던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어렵죠. 그 부분에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등단자 찾기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젊은 사람들을 퓨즈한다든지 그리고 발표 연습을 시키는 거 내땡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등단하고 리얼 등단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반응 사실은 온라인을 하면은 저희가 반응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못 느끼는 거 사실은 온라인은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내에서 등단자를 모집할 때 그러니까 아까 그 고정화, 속인화 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젊은 사람들을 퓨처하고 싶은데 내부에서 얘기해 주시는 분은 앞으로 아까 고수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라인사 경우에는 고수 하는 사람들도 고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남겨서 다른 사람을 불러오는 거, 그러니까 조금씩 이동시키는 거죠. 이러한 활동의 전제가 되는 것은 대회 코스도 그렇습니다만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오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의 모티베이션 문제가 약해지고 이벤트 자체도 그 열기가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어느 정도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을 억지로 함께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씩 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알아차리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후는 한번 등당해 주신 분들한테 다른 사람을 추천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텔레폰 쇼핑 같은 거 그래서 젊은 사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전사적으로 여러 분야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새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고 싶은 사람으로 내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흥미는 있는데 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그런 그 경사스러운 자리를 준다고 할까요? 좀 준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리고 그거를 알게 된 사람한테 등단을 부탁하고 그렇게 하면 이벤트가 확대되고 얘기해 준 사람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해피엔드죠.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치로서 그거는 좋은 기회로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토픽스 이번에 Z4링크에서 같은 그룹에서 라인하고 야후 재팬이 하나가 됐습니다. 조직 회사를 넘어서 앞으로 합동연구회를 계속 하고 싶은 사람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잘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것이다. 라든지 그거를 흉금을 털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네요. 제 경험 말씀드릴게요. 사회인 된 지 1년 되었을 때부터 사내 연구회를 많이 해왔습니다. 원래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계기는 어떤 모티베이션으로서 상당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모처럼 입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적극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으면 한 번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제 충고가 되겠습니다. 어드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차, 2년차밖에 안 되니까 한번 그냥 일단 해보는 것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하고 함께하면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듣고 싶다는 생각도 또 들었다면은 자기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번에 타이틀이 알고 싶은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이 회사를 넘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요? 네, 그런 것보다 처음에 이런 교류회에 나서게 된 것이 역시 그런 마음이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모티베이션 됐었으니까 그것이 이러한 아웃풋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서 역시 그건 긍정적인 면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거기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좀 더 깊은 얘기를 듣고 그리고 야후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럼 좋았던 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경험으로서 아주 좋은 경험을 했었다고 생각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능한 한 해가고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나 나의 경험이 많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은혜가 많죠. 혜택이 많죠. 네, 그냥 조사하고 알아보고 그 정도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거는 있죠. 실은 이게 좋아요. 식으로 그렇게 실제로 아는 사람이 알려주는 부분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공부해왔던 거랑 실제로 하고 있는 것 기술의 질의 양은 전혀 다르니까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점이고 그리고 좋은 기회고 그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라인사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물론 회사를 넘어서라는 테마인데요. 그 이외에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목적을 정하는 것 그리고 고가 측정을 하지 않다라는 것, 안 하는 거예요. 네. 정확히 말하자면 정량적으로 고가 측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만둘 시기 타이밍을 놓친다라든가 그만두지 못하거나 금방 끝나거나 그러니까 이것을 왜 뭐 때문에 하는가라는 부분을 정하지 않으면 둔단자도 하기가 어렵고 운영을 계속해가는 거 어떤가라는 그러한 판단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냥 내 책임은 끝났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교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해가겠습니다. 계속하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처음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이른 시기에 판단을 내려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량적인 평가라는 것이에요. 정성적인 것은 괜찮은데 정량적인 효과를 하면은 그거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브랜딩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이거는 그거 필요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평가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드캐스트도 그렇고요. 130회 정도 했었는데 그거는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그것이 점점 아이덴티티화 되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가 측정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회도 그러니까 설문조사는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콘텐츠를 바꾼다라든가 그러한 움직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계속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구회를 하면서 자주 있는 케이스인데요. 고가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뭐 때문에 하는가, 그걸 한다고 뭐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케이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가 측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 지적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에서 합의가 라인사 안에서는 좀 취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상사도 그런데요. UIT의 조직에서 말한다면 그러한 발신이라든가 대외 활동이 중요하다고 그냥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논의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전에 합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네요. 야후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네, 아마 정량적으로 판단을 했었을 겁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해주는, 그러니까 테마에 따라서 옛날에 얘기를 하자면요, 테마에 따라서 참석해주는 사람이 수가 좀 달라져요. 인원수가. 그래서 이러한 테마는 어떨까, 그거 할 의미가 있었나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적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란적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게 목적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 계속해가는 모티베이션으로서는 뭘 함으로써 누군가가 얻을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량적인 부분보다, 그러니까 고가 측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라는 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그걸 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은 인식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네, 실제 체험에서 프론트엔드라면은 참석자가 많다라든가 캐치한 화제를 할 때는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거란, 그러니까 그 메시지성을 전면으로 세울 때는 그 인원수는 뭐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 액세시빌리티 같은 것은 그다지 그 주목도가 낮은데요.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니치이긴 한데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치한 테마를 선정하면 고객이 별로 없고 그러면 안 한다라고 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엔 또 있어요. 다른 메시지.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우리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다른 회사라든가 그룹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회사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최근 2, 3년은 온라인만, 특히 그 자기 집에서, 등단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표자는 오프라인으로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 현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현식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첫걸음으로써 등단자하고의 연결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라든가 그런 상황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오프라인이 되었을 때 그런 융합적인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온라인으로 해왔던 경험하고 오프라인하고의 그 접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얻은 것과 실제로 대면으로 할 때의 그 효과를 효과를 연결시키는 거,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에 좋은 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온라인에서 얻은 것을 추가시켜서 첨가시켜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 라인 지금 어떻습니까? 라인 경우에는 야후 재팬이라든지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넷플릭스 외의 기업하고의 콜라보레이션 필요 없습니다. 거의 야후 재팬과 함께합니다. 네, 최근에 채용 설명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익규사와 함께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그냥 보통 기업 콜라보레이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돈듣기
하면은 양사 간의 좋은 그 장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확대하고 싶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천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더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컨퍼런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형태로 그렇죠. 이번에도 이 테크버스도 큰 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외에도 프론트엔드 포커스에서 한다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님 이번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합동 연구회는 사내에서 그 발언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디 그 마음이 그 식어가기 전에 일단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후제변서요. 네, 하던 씨하고 좀 비슷한데요. 하던 씨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함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모티베이션은 자기가 등단자한테 많은 것을 인풋하고 싶어서 얻고 싶어서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기획하면 되겠네 해서 평소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편한 마음으로 제가 하고 싶으면 계속 제가 기획을 하고 여러 사람과 함께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도 괜찮은데요.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형식이 중요합니다만 처음에 온라인으로 잡담을 할 정도로 괜찮습니다. 일단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그게 또 확대됩니다. 그거를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면 됩니다. 네, 그게 중요하네요.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시간 알고 싶은 마음은 회사를 넘는다. 합동연구회의 매력과 어려움 패널 디스커션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